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2차례 백신 접종에 부스터샷까지 3차례 백신을 맞았는데 이번에 4번째 백신을 다시 접종하라는 권고가 나오자 많은 국민들은 또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용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두 번째 부스터샷을 접종하라는 공고가 공식적으로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약 3주 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세 월런스키 CDC 국장이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 건데요. 코로나19 백신을 화이자나 모더나 등 이 mRNA 방식으로 2번 맞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4번째 접종을 하라.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는 2번 맞아야지 정상적으로 접종을 끝낸 거고요. 3번째 접종이 부스터샷 아닙니까? 그러니까 4번째 접종은 추가 부스터샷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부스터샷을 맞아라 하는 그런 권고를 내린 겁니다. 로세 월런스키 국장은 50살 이상 연령층에게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단은 50살 이상의 연령층에게 접종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진 2차 부스터샷 접종 권고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2차 부스터샷 접종 권고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살이 넘는 사람이거나 50살이거나 이제 그 이상 사람들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0살 이상 사람들에게 2차 부스터샷을 맞아라 이렇게 접종 권고를 한 거고요. 백신 종류도 제한이 있죠. 파이자나 모더나 중에 하나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존슨앤존슨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화이자나 모더나 중에 하나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 또 백신 종류 등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CDC의 권고가 나온 겁니다. 네, CDC 측은 이번에 두 번째 부스터샷을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어떠한 특별한 위험이 있어서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뭐 급확산된다거나 새로운 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런 위험이 심각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로세 월런스키 CDC 국장이 설명하는 거는 부스터샷을 맞고 6개월 정도가 지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접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스터샷을 맞고 그리고 부스터샷 맞고 나서도 지금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잖아요, 시기상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이 mRNA 방식의 백신이 매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아라.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50살 이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맞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로세 월런스키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쉬운 점은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중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효과는 좋은데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효과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맞더라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몸 안에 있던 그 항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부스터샷을 추가로 맞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살이 넘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창궐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창궐한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창궐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종해라. 그런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50살 이상, 50살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에 부스터샷 2차 접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로세 월런스키 CDC 국장은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50살 이상 사람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맞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이해야 하는 대상 중에서 맞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mRNA 방식 백신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두 번째 샷까지 맞은 사람들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맞은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두 번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샷까지 맞고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네.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를 1차, 2차 맞고 예. 그리고 또 백신 접종 그 부스터샷까지 맞고 네. 그 부스터샷을 맞고 나서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감염된 그리고 감염됐다가 이제 회복이 된 사람들은 자연항체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스터샷의 면역력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자연항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2차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로시아 월런스키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코로나 샷을 반드시 파이자나 모더나로 1차, 2차 다 맞았어야 되고 두 번째 부스터샷도 파이자나 모더나 중에 하나 맞았어야 되고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되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0살이 넘는 사람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다르게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50살 이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맞아야 된다. 이게 CDC의 권고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이 로세 월런스키 국장은 하나를 더 설명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회복됐을 것. 이것까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콕 집어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경우라고 로세 월런스키 국장이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염됐다가 회복됐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아닌 다른 변이나 뭐 오리지널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근데 뭐 미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완전한 지배종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이 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감염된 경우라면 다른 변종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한다면 뭐 추가 부스터샷을 맞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검사하는 데 가가지고 본인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건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일처리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CDC의 2차 부스터샷 권고에 대해서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방역 시스템상 그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긴급 사용을 여부를 이제 승인하게 되고요. FDA 승인이 나오면 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부스터샷 접종 발표가 나온 것은 FDA 승인과 CDC 권고가 모두 내려졌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상당수 과학자들은 FDA와 CDC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 FDA와 CDC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 관련해서는 FDA와 CDC가 너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건 좀 문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과학자들이 지적한 의미는 뭡니까? 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인이라면 앞서 두 번의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그러니까 세 번의 백신을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았으면 1차, 2차 두 번 맞았죠. 부스터샷까지 세 번의 백신을 맞은 건데 그렇게 세 번의 백신을 맞고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지금에 와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FDA나 CDC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이유가 없다는 게 상당수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부스터샷을 지금 가장 먼저 맞은 사람들이 지금 6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정도고요. 좀 늦게 맞은 사람들은 아직도 6개월도 안 지났죠. 이제 그런 경우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아무리 백신이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그 2차 부스터샷 접종 권고는 빨라도 너무 빠른 그런 그 접종 권고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부스터샷 접종 권고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방역 당국이 왜 이처럼 이렇게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의문은 과연 지금 FDA와 CDC의 백신 접종 권고가 순수하게 과학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혹시 이런 결정에 개입하거나 뒤에서 어떤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FDA와 CDC가 이렇게 서둘러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한 이유가 제약회사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백신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크게 확산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냈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만들어 놓은 백신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처분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CDC나 FDA에 어떤 로비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굳이 백신을 더 맞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방보건당국이 제약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2차 부스터샷 접종을 밀어붙인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연방보건당국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맞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FDA와 CDC를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집단처럼 또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FDA와 CDC가 사람 몸에 좋지 않은데도 제약회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접종 권고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FDA와 CDC는 부스터샷 2차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권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CDC가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50살 이상으로 한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확실히 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살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되면 제약회사들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FDA나 CDC가 판단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고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보건당국의 생각에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수 과학자들은 이런 그 CDC나 FDA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백신을 무조건 많이 접종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이 그렇듯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정한 정도의 양을 복용해야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2차 부스터샷 권고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고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의 핵심입니다. 특히 CDC가 이번에 2차 부스터샷 권고를 내린 근거가 이스라엘 상황을 스타디한 결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건데, 이스라엘은 파이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접종되는 백신은 대부분 파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민들에게 파이자 백신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공급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국가라는 점에서 과연 미국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미국과는 상당히 좀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신 접종 이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론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파이자와의 거의 독점적인 계약을 통해서 파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지급받는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접종을 했고 접종받은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잘 발표가 되는데, 접종받은 사람들의 어떤 부작용, 접종받고 숨졌다거나 또는 많이 아프다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발표가 아무래도 좀 적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케이스를 가지고 할 때는 너무 좋은 면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될 만큼 요즘 미국 상황이 좀 안정이 됐죠. 물론 최근에 들어서 다시 동북부 지역, 뭐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DC라든가 필라델피아나 이런 지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이건 뭐 LA도 최근에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CDC가 나서서 백신 접종, 추가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불안감을 좀 증폭시킨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CDC냐 과학자들이냐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좀 뭔가 CDC와 과학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CDC를 비롯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형태의 변종이 나타나 유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부스터샷을 자주 맞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다며 정상적인 인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남용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도 이처럼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서 더욱더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